근데 제가 그 말씀 드렸죠. 물보다 공기는 물의 밀도의 1000분의 1밖에 안 되죠. 800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물을 뽑아낼 때 펌프 힘이 공기를 뽑아낼 때 힘보다 훨씬 많겠죠. 1000배 작은 펌프로도 공기는 다 드러나다 뺄 수가 있죠. 그렇죠? 얘기하시죠. 행주대교를 새로 만들면서 그 밑으로 땅굴이 미리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위에다가 교각을 박았습니다. 박다가 잘못해가지고 교각이 빠졌죠. 그 당시 신문에서 빠졌는데 그게 왜 빠졌는가 하면 그 땅굴 치고 빠진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 일부는 다 죽었어요. 그러나 금세 또 맞고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걔들이 그냥 땅굴 해놓은 것이 아니 기다랗게 해놓은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막 문을 만들어놨어요. 이 사람들은 땅굴 팔면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도 땅굴 막기 위해서 연구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이후에 해산됐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공기구멍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막아야 되겠느냐,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대통령이 하시려면 어렵지 않죠. 제일 먼저 기동 타격소대를 운영해야 된다. 이거 언제 못 찾습니다. 이거 1600여 개를 어디 있는지 알고 어떻게 찾는다. 물론 우리가 다우징을 갖고 찾긴 찾지만 다우징은 항상 맞는 게 아닙니다. 뭐 엉터리처럼 막 나오는 사람들도 있죠. 그것은 잘하는 사람 몇 명을 동원해서 해가지고 합치되는 곳에 구멍을 뚫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아직 우리가 그 생전자파인데 이걸 분석을 못 합니다. 우리가 번개 칠 때 옛날엔 번개를 분석을 못했죠. 전자파 분석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도 생전자파가 있는데 분명히 있습니다. 생전자파는. 그러나 이걸 분석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귀납법적으로 한 수밖에 없어요. 결과를 가지고 맞는 겁니다. 그래서 2명이 해서 3명이 해서 오르면 뚫어서 녹음이 되면 땅굴이고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부대, 제가 말씀드렸죠. 주로 부대주의, 방송국주의, 목표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죠? 목표 지역에는 높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목표 지역 근처에서는 귀를 잘 기울이면 들립니다. 그렇죠? 그런 데를 기동타격소대를 운영하면서 주야간 계속해서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기동타격소대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운영하고 그 다음에 제1선에는 아무리 봐도 30개 이상 안 될 겁니다. 위에서 내려오면서 가지를 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우리가 잘하는 사람 이동해서 구멍을 받고 폭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약간 삐뚤어 들어갔어도 폭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멍이 막죠? 막히면 그 사람이 또 이걸 파고 나가야 된대요, 앞으로. 그러면은 그런 작전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전쟁을 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하시려고 하던 비밀 사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땅굴을 무능화되는 겁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는 과학기술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가지고 정부 과학기술은 지금 완전히 도태됐죠. 다행히도 민간 기업들이 이제 연구를 차려서 우리가 경제는 상당히 좋아졌죠. 그러나 안보를 위한 과학기술은 지금 거의 무력화되어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습니까? 또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여길 떠나시면 누구든지 손 드시면 제가 땅굴에 갑니다. 대해서 질문할 때 반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질문 있으신 분 제가 할게요. 손 드세요. 땅굴에 대한 어떤 질문도 괜찮아요. 질문 있으신 분. 네, 말씀하세요. 공기구멍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땅굴에요? 공기구멍이요. 공기구멍이 네. 땅굴에서 긴 땅굴에서 어떻게 거리마다 키로마다 이렇게 그것을 뚫어놓는지.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안전할 때는 뭐 그렇게 하겠지만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땅굴에 가보면은 밑에 파이프라인이 있고 위에 하나 있어요. 그 위는 안으로 공기를 막장에다 불어넣으면은 뭐 많이 불어넣을 것도 없어요. 이게 돌아서 나옵니다. 자연적으로. 그런데 작업하는 동안에 이게 별 필요 없어요. 여러분, 광산에서 광부가 산소통 모이고 일하는 거 보셨어요? 없죠? 마스크를 왜 쓰는가 하면은 먼지 때문에 쓰는 거예요. 공기는 이건 기술적인 건데 확산 법칙에서 물은 밀도가 다르면 뜨죠? 기름하고 물이 분리돼서 뜨죠? 근데 공기는 산소가 좀 무겁고 가볍고
탄산가스가 무겁고 가볍다고 해서 분리됩니까? 그럼 사람 다 숨 모셔서 죽겠죠. 이게 섞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탄산가스가 많이 생기죠. 사람이 숨 쉬어서. 그러면 자연으로 확산해서 나가고 산소가 대체수돼서 그 율 있죠. 공기율. 그 율을 계속 유지합니다. 그러나 대규모 부대가 들어오면은 또 문제가 되겠죠. 답답하고. 또 잠깐이면 모르지만 잘못하면 2, 3일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래서 파이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으로 제일 막장으로 바람을 넣어주면 파이프를 선해주면 그대로 나오겠죠. 밖으로 나오겠죠. 탄산가는. 그게 큰 문제 없어요. 그건 펌프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돼. 공기는 살살 불어줘도 됩니다. 물을 빼줘야 되는데 제가 이것은 최악의 경우를 말하는 거고 그 반대 세력들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대답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해도 되니까 사실은 안반 밑에 들어가면 물이 없어요. 가끔 물줄기가 있습니다. 그건 요새 기술로 그대로 막아버리면 됩니다. 여기 석촌호수 땅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TV에 가면서 막바로 그라우팅 하게 돼 있어요. 그럼 다 바보스돼요. 그렇지만 그거 안 한다고 해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는 거 말입니다. 또 심하게 나올 땐 그렇게 해야 되고 초기에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파이프가 밑에 하나 들어가고 위에 하나 들어가고 박사님 한 가지 네, 네. 지금 용산구 이태원에 있잖아요. 네. 그 이슬람 성전에서 네. 그 지하 주차장에 거기 북한하고 저 접선하는 네. 간첩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네. 이슬람 사원이라고 이슬람 저기 사원 성전이 있습니다. 용산구 이태원에요. 네. 그 합참 위쪽이래요. 네. 그래서 그 거기에 대한 그 뭐랄까 그 공격을 한다든가 아니면 국가정보원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과 그것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북한에서는 이번에 저기 이슬람을 믿고서 그 자본과 모든 기술을 믿고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쪽으로 이제 알고 마침 있는데요. 좋은 질문 하셨는데 제가 우리 안보가 얼마나 취약한가 이제 또 말씀드리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한 700년간을 무슨 생활을 했습니까? 안보를 우리가 하지 않는 식민지 생활을 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고려 중기부터 시작해서 2조 그리고 지금까지 해양훈에도 우리가 막았습니까? 미군이 없었으면 지금 적화통을 됐겠죠. 우리가 한 번도 내가 우리나라를 방어해 본 일이 없어. 700년 동안을. 그러다 보니까 무감각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좀 그 대답 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화성에 가장 위험했습니다. 나는 화성이 왜 그렇게 위험한가 봤더니 6.25 때도 거기 인민군 집결지였답니다. 거기가. 그 전략적으로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면 아연광산이 있어요. 근데 아연광산이 있는데 꼬마들이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 경비원 같이 군보다 낫습니다. 꼬마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상한 걸 느꼈어요. 그 부모들이 거기 못 가게 막았습니다. 놀러를 못 가게. 폐광이니까 놀러 갈 수가 있죠. 이상해서 못 가게 막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서 보니까 생략하고 아무튼 들어가서 보니까 그 폐광 안에 폐건물 안에 그때 아무튼 제가 북한이 공격을 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을 때에서 근데 거기에 지도가 2세트가 이거만큼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세트 1000장 이상이죠. 이 2세트가 대한민국 지도가 다 들어있는 거 뭔가 하면은 면 단위까지 나와 있는 지도가 2세트가 있었어요. 대단히 위험하죠. 그래서 내가 이제 합참에다 말했어요. 가서 이거 확인하라.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들어가지 못하는 구멍이 하나 있어요. 여기는 열쇠를 딱 채우고 못 들어오게 합니다. 광산 지키는 딱 한 명 있어요. 우리가 땅 때문에 땅 살려고 하는 것처럼 위장을 하고 들어가서 이제 보는데 그걸 봤어요. 그리고 내가 아무래도 이상해서 보고를 했어요. 신고를 했거든요. 합참에. 그랬더니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놀라지 마세요. 그 앞 부대에다가 지시한 말입니다. 그 앞 부대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불평을 하면서 바쁜데 이런 걸 신고하십니까? 그거 뭐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기가 차죠. 내일 모레 우리가 갑니다. 가기 위해서 거기 광산지기한테 우리 모레 갈 테니까 어디 가지 말고 있으라고 그랬답니다.
간첩 잡으러 가면서 내가 갈 테니까 당신 거기 있으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짓을 서슴없이 하는데 그 육군 소위가 그랬겠습니까? 누가 시켰겠죠? 이렇게 놀랍습니다. 근데 아까 23선 안 됩니다. 지금 아까 우리 홍전다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박 대통령이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는 한 있어요. 간첩 신고하면 오히려 당합니다. 명예훼손죄로. 이거 아주 네 말씀하세요. 네.